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5, 6월 강의가 9회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5, 6월 강의가 이제 이론으로서는 마지막 정리하는 심화 이론 강의죠. 5, 6월 달에 하는 걸로 이제 완성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5, 6월 달에 배우는 거 이것만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제가 다루지 않는 건 역시 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교재는 자꾸 교재에 대해서 가끔 질문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기존의 분들은 알고 계시는데, 요약서로 합니다. 이 요약서로만. 기본서는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요 기본서 그 이후에 출간된 거, 개정된 것까지 다 반영이 돼 있고, 물론 이 요약서 나온 이후에 개정된 것은 이제 나중에 추가를 해야 돼요. 공법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정된 게 다 반영이 돼 있고, 또 기본서 저자 생각과는 달리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들으시는 분들은 제 요약서로 하시면 돼요. 요약서가 우리 그 해커스에서 전체 나가는 그 전체 요약서 말고 이 공법 요약서만 제가 쓴 거 요거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요약서는 자 바로 이제 보십니다. 그리고 5, 6월달 강의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OX 문제가 나갔었는데 5, 6월달 강의에서는 이제 기본 문제가 나갈 거예요. 기본 핵심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나가는 데서 아주 기본적이면서 꼭 알아야 되는 거, 그거를 이제 문제화 시킨 게 있거든요. 그거는 역시 제가 이게 바쁘기 때문에 제가 풀어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복습 삼아 풀으시면 돼요. 복습 삼아 풀으시면서 아주 이제 좋은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최소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복습에 활용하시면 되고, 자 이제 요약서 이제 들어갑시다. 요약서 들어가요. 자 8페이지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8쪽부터. 자 역시 이제 국회법부터 시작인데요. 국회법부터. 먼저 항상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행정체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법은 행정청이 국민을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어떤 행정청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는 건데요. 행정체계라면 뭐 맨날 지겹게 해봤지만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로. 국가와 관련해서는 각 부에서 국가일을 담당을 하고 있죠. 각 부에서. 그리고 지자체로서는 국가 밑에 있는 게 지자체인데 이제 다시 둘로 나눠지죠.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광역지자체 밑에 있는 기초지자체에서 3단계 행정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특징이에요. 나중에는 이걸 하나로 해서 이제 2단계로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3단계 행정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바로 밑에 있는 광역지자체라는 것이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이제 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대표적인 광역지자체죠. 특별시 광역시 도. 여기다가 이제 두 개 들어가는 것이 특별시 다음에 특별자치시라고 존재합니다.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얘기한다 그랬죠. 세종시를.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제주도를 얘기하는 특별자치도가 따로 있습니다만 요거 합쳐서 5가지를 광역지자체로 보시면 돼요. 요걸 이제 줄여서 우리는 시도라고 앞으로 법에서는 줄여 부르고, 요렇게 시도라고 줄여 부르면 요거를 얘기한다. 도 이상에 해당하는 시 포함해서 시도를 얘기한다. 이제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요거 바로 밑에 있는 기초지자체는 뭐냐 했을 때, 요 자치시 자치도에서는 예를 들어 제주도 밑에 시군이 있습니다만 자치시 자치도는 크고 작은 모든 지방일을 이 행정청에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기초지자체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고, 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존재하는 것들, 도 밑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특별시 밑에 존재하는 것이 구죠. 구가 존재합니다. 구. 광역시 밑에 존재하는 게 구예요. 역시 구인데 광역시 밑에는 예외적으로 군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 군이.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강화군 그랬을 때 광역시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시군 통합을 통해서 옛날엔 없다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이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처럼 취급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도 밑에 존재하는 게 보통의 시군이죠. 도 밑에 존재하는 게 시군. 정확하게 이걸 보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줄여서 우리 법에서는 시군구라고 부릅니다. 시군구라고 줄여서 불러요.
그래서 여기 도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와 여기 군급에 해당하는 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도 밑에 있는 시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3단계 행정체계, 3단계 행정체계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건 눈 밑에 뭐가 자꾸 눈썹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신경 쓰이네. 해도 안 나오네. 자, 이렇게 각각 행정청이요. 각부 장관, 그리고 특별시장, 자치시장, 광역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 시도지사 줄여서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이렇게 부릅니다.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따로 대도시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보통 대도시를 따로 얘기 안 하면 시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시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따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을 따로 대도시라고 해서 대도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권한 줄 때 따로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단계 행정체계로 하고, 항상 이 행정체계가 어떤 권한 행사하는지는 국가일과 관련된 것은 각부 장관이, 지방일과 관련된 것을 지자체장이 합니다만, 지방일 중에서 좀 더 큰 일은 시도지사급이, 좀 더 작은 일은 시장군수, 구청장급이 한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되, 이제 법별로 그 특징을 갖고 정리하는 거 있으면 정리하면 되고, 법별로 약간씩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뭐 작은 일은 작은 사람이, 큰 일은 큰 사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봐주시면 거의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법별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행정청. 그리고 우리 국회법에서는 6가지 법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이용할지를 정하게 된 법으로서,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출제되는 30% 분량 아닙니까? 30% 분량의 법률인데, 여기서 체계라면은 이제 계획과 이용 크게 둘로 나눠져 있잖아. 그래서 항상 해왔듯이 체계다 그러면은 계획과 관련해서 3가지 계획, 광역도시계획이 존재하고요.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까지. 이렇게 3가지 계획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이 절차를 누가 어떤 절차로 이 계획을 만들 것인지, 이 3가지 계획이 계획파트에서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을 구속하는 요 둘은 방향만 정할 뿐이고, 어떤 광역은 도시군 계획의 방향,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방향을 정할 뿐이고, 이게 국민을 구속하는 구체적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 얘기가 끝나고 나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5가지가, 크게 5가지가 이 이용과 관련된 파트로서 이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계획 파트고 관리계획 내용이 주로 이용을 다루고 있어요. 물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5가지가 이용 파트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요거 외에도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라고 해서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라는 개발행위 허가제, 요게 계획 파트, 요것이 이용 파트가 이제 되는 거죠. 자, 우리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은 뭐 맨날 했던 거, 용도 지역, 쓰임새에 따라 용도 지역을 나누는 것이 가장 기본적 분류라고 하고, 지역이 지정돼 있으면 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관리계획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 구역으로서 쓰임새에 따른 용도 구역은 지역 지구와는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는 게 용도 구역이라고 했는데, 용도 구역은 우리 법에서는 2번째와 6번째 나오죠. 합쳐서 용도 구역이기 때문에 합쳐서 보시면은 개도시 수입이다. 이렇게 5가지 구역을 얘기하죠. 이 용도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제수구역, 개도시 수입 5가지 구역. 그 다음에 지역지구 구역이 끝났다면 이제 우리 같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 3번째 내용이고요. 4번째로서 이제 도시 시간과 관련해서 어디를 새로 도시개발 사업할 것인지, 아니면은 옛날에 개발돼 있던 곳이 망가졌을 때 고치는 정비사업을 어디다 할 것인지,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즉 개발계획, 정비계획이 관리계획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사업을 하긴 땅을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땅을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정해진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장치 완성까지, 이것이 이제 관리계획 내용이고요. 우리 책에서는 이게 끝나다면 이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
용도 지역제 가서 요게 끝나면 용도 지역제, 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왜 지역 지정합니까? 거기에 따른 행위제한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분류와 지역의 행위제한, 지구 파트에 가면 용도 지구의 종류와 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용도 구역의 종류와 구역에 따른 행위제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반설 파트에 가면은 기반설 파트 가면 우리 배우기를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 등을 하기로 결정이 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얘기합니다. 결정이 끝난 상태의 시설. 이 도시군계획 시설이 있으면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구역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게 나오죠. 요것은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요거는 정비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제 그쪽 법률로 미루는 것이고 요거 끝나다면 이제 요게 나옵니다. 요게 완성이 되면은 관리계획 끝나고 그 다음에 별도로 관리계획 내용과 상관없는 개발행위 허가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일단 요렇게 구별해 놓은 것은 이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는 것들을 누가 지정하는지를 만약에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관리계획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한다 이렇게 이제 행정청은 답하지 않습니까? 관리계획 결정권자. 그럼 요 개발행위 허가제에 나오는 허가권자라든지 여기 나오는 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권자는 관리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국회법에서는 관리계획 관련되는 것은 관리계획 결정권자, 아닌 것은 특광시장허수. 요건 이제 특광시장허수가 한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여기 개발행위 허가제라는 것이 사적 개발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사적 개발행위. 우리 여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공적 개발행위라고 불리는 게 도시군계획 사업 3가지예요. 그죠? 도시군계획 사업 3가지. 여기랑 관련돼 있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하나 있고요. 도시개발 사업, 이 정비사업. 관리계획 중에서 이 사업에 관련된 건 3가지밖에 없거든요. 요거는 지역지구 구역을 지정해 놓고 여기에 따른 행위제한만 정해놨을 뿐이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에 불과하지 어떤 구체적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랑 관련된 것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 여기랑 관련된 것이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 3가지 사업을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해서 요 셋을 부르기를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하잖아. 도시군계획 사업. 공적 개발행위로서. 그래서 이 도시군계획 사업에 해당된다 그러면 각각의 요 3가지 절차가 있어요. 요건 국회법에서 이제 절차 배우게 되겠지만 요거는 이제 개발법에서, 요건 이제 정비법에서 나누는 그 절차에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행위 허가자라는 건 단순하게 허가를 받아서는 개발행위 허가자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개발행위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법에서 내용을 배우실 때 보면 개발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크게 둘로 나누잖아. 그죠? 공적 개발행위냐 사적 개발행위냐, 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개발행위를 전제로 하냐, 이렇게 크게 나눠서 하는 큰 틀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용어부터 들어갑니다. 용어부터 들어가는데, 자 우리 이 3가지 계획 용어부터 이제 나올 거예요. 항상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하면은 기본과 관리 빼놓고 나머지 이게 똑같아서 이 2계획을 합쳐서 부르기를 도시군계획이다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 줄여서 다시 도시계획 앞에 광역이 붙어 있고요. 요거는 도시군계획을 얘기해요. 요게 바탕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시군이 뭐를 뜻하느냐? 군은 군이고 군은 여기 군을 얘기하고요. 나머지 도시가 무엇을 줄인 말이냐? 도시군이니까 지방계획이 지방계획. 국가 차원의 계획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 중에서도 지방이 2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방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단위로 지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다 수립하지 말고 어느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인구도 적당하고 면적도 적당한, 너무 넓어도 지방계획 수립하는데 부적절해요. 너무 좁아도 계획을 집행하는데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적당한 면적.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체는 원래 이 단위로만 한다 그랬고,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단위로 수립하는 게 지방계획입니다. 도 단위는 너무 넓어서 안 되고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 단위는 너무 좁아서 안 돼요. 인구는 많아. 인구는 많지만 여러분들이 특별시에서도 구다 그러면은 다른 도로 가게 되면 이 구 면적은 시군 면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시 밑에 있는 동 면적밖에 안 돼. 이게 면적상으로 따지면. 여기 면적과 비슷한 것이 특별시 광역시 면적입니다.
여기가 이제 인구가 적어서 그렇지 면적은 그래서 도 단위로 하는 게 구 단위가 아니고 특광 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거. 요거를 줄여서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는 군이고 여기 도시가 나머지를 얘기하는 게 다 시 아닙니까? 도시, 군, 도시군. 그러면 이게 보통의 하나의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한다라면 광역은 앞으로 광역은 너를 광자 지역자를 얘기하니까 우리 공부에서 광역이 나올 때마다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는 이라고 항상 해석하시는 게 기본이라고 했잖아. 앞으로 광역이 나올 때마다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는 제가 요건 항상 자치자치도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들어가는데 이 광역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된다 그러면 이 둘 이상의 특광시군 중에서 전부든 일부든 광역 수립할 필요가 있는 땅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구체로 지정된 땅을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광역계획을 수립할 권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도시군 계획은 기존에 있는 특광시군의 대상으로 해서 바로 수립하기 때문에 이 계획 수립이 바로 나와야지 요전에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광역수익을 논한다면 이거는 애초에 광역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달리 없잖아. 없기 때문에 먼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되는 절차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요게 지정됐을 때 이곳의 방향을 정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요게 나오면은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계획 수립을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라면은 요거 계획 하나만 하는 것이고 이런 구조 아닙니까? 8쪽에 용어 정의. 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잖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돼야 되지. 근데 이 광역계획권이 나중에 보시면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정된 곳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그리고 도시군계획은 도시군이 얘기하는 게 뭐냐를 항상 기본적으로 보시라 그랬잖아. 도시군이 얘기하는 게 좀 아까 얘기했던 특별시, 광역시, 자치자치도, 시, 군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구가 들어가면 틀리고요. 자치자치는 원래 이거 항상 나오니까 앞으로는 제가 언급 안 해도 원래 지방에서는 요 단위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시군 단위잖아. 시군 단위지 도 단위가 아니잖아요. 구, 도 없잖아요. 없잖아. 그래서 이거를 시군을 도로 바꿔도 틀리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 이렇게. 특광시군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군에도 군에서 괄호 속에 광역시에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이라면 제가 어디로 보라 그랬어요? 구라고 보시라고 했죠? 구 단위로 수립 안 하잖아. 특별시, 광역시 단위잖아. 그래서 여기 구는 도 밑에 있는 도 관할구역에 있는 보통 군을 얘기하는 것이지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제외된다. 정확하게 특광시군. 이곳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교로서 두 가지 계획을 합쳐서 부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둘을 합쳐서 부르는 것이 도시군 계획이에요. 3번의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특광시군 똑같죠. 기본만 넣으면 돼. 기본만. 그럼 관할구에서 기본적인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특광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기본계획의 당연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이라는 것에 제가 밑줄 따로 거는 부분이 광역도시계획 1번과 3번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둘 다 방향을 정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획 수립할 때도 같은 용어로 쓰지 않습니까? 둘은 성격은 같은데 차이점이 종합계획이다 아니다요. 광역은 종합계획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그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정 목적에 국한되는 방향만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 인력가 없지. 그러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종합적인 방향. 이 종합계획의 성격이 있고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그래서 이제 관리계획 수립하는 사람은 기본계획에 맞게 이제 관리계획 수립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이 제일 별표 요것만 따로 3개 돼 있지만,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뭐 제가 3, 4월까지도 도시군의 생김새를 그려가면서 막 했잖아. 그죠? 지금은 이제 뭐 이거는 하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슬쩍 지나가면 돼 이제는. 이 하여튼 관리구조 절차는 내용이냐 아니냐 구별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제일 많이 나온 부분이에요. 자, 도시군이 특광시군이고요.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등에 대한 다음 계획을 말하는 데서 아까처럼 방향 정하는 게 아니고 토지용에 따로 교통 따로 환경 따로 어떤 구체적 계획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도시군에 대한 구체적 계획인데 첫 번째 내용이 용도 지역 지구의 지정 변경 기본적 분류 용도 지역 도관 농자 그죠? 그 다음에 지역을 보충하는 지역 지구. 그 다음에 2번 용도 구역으로서 개도시수 4가지 구역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6번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것이 나중에 신설에서 6번에 있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용도 구역 파트에서 개도시수 다음에 나오는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제가 편의상 이거를 용도 구역으로 묶어서 개도시수 입 이렇게 5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3번의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기반설에 대한 거, 4번 개발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5번의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비과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옆에 페이지 보세요. 5번의 지구단위 계획이라면 이제 관리계획 내용이 됐으면 이 관리계획에 속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이제 용어로 다시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5번째 나왔던 지구단위 계획 뜻이 나옵니다.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5가지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작을 수 있는 거 그랬잖아. 그죠? 상대로 가장 작을 수 있는 것으로서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여기서 지구라는 것이 용도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네 이름을 붙인 어떤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 이름을 붙인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동네 이름을 딴 무슨 지구 할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수립된 해상지역의 일부를 개발하겠다. 뒤에 내용은 거의 개발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일부에만 밑줄 거는 게 이걸 전부라면 틀리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좀 전에 배웠던 특광시군 아닙니까? 특광시군. 이 특광시군의 전부를 개발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작은 개념이라. 서울특별시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구단위 계획을 들어섭니까? 시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섭니까? 특광시군의 일부를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지구라는 건 없잖아. 서울지구는 없고 예를 들어 서울에서도 무슨 상계지구니 용산지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광시군의 전부를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고 특광시군의 일부를 개발한다는 데서 조금 작은 개념이다. 이렇게 했던 거. 이런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을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랑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수립하는 즉 나름대로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대충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6번의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우리 구역 중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만 법률로 행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이 계획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다가 계획이 붙어 있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시험관에서 별 얘기도 없고. 자, 7번의 기반설은 제가 따로 별표 2개를 해 놓은 것이 우리 살아가는 데서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시설을 다 얘기하는데 우리 국회부서는 아주 넓게 7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고 이 7가지 종류를 구별하는 것까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구별하는 것까지 필요해서 그러니까 우리 수많은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반설 중에서 종류가 7가지로 나눠집니다만 다른 것들은 우리가 객관식으로 어차피 써놓은 것 중에서 구별하라 아니면 연결시켜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시설의 이름 보고 파악하시면 웬만한 거 다 맞아요. 그런데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느낌 잡아서 외울 필요 없고요. 6번, 7번은 좀 헷갈리게 하시니까 따로 정확히 구별을 해두시고 다른 것은 이름 같고 느낌 잡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6번, 7번에 따로 밑줄을 거는 겁니다. 방금 이번에 교통시설이다 그러면 기반설 중에서 교통에 관련된 것만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에 관련된 기반설이잖아. 그러면은 교통에 관련된 다 있어요. 보세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차량 검사, 면허시설까지, 면허받는 시설까지 교통에 관련된 거 다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 완전히 구별되는 게 또 공간 아닙니까? 공간은 교통이랑 관련 없어요. 어떤 공간을 이루는 시설을 얘기하거든요. 광장이 됐든 넓은 공원, 녹지 아니면 공공공지. 공공공지가 공공목적으로 빌 공짜. 공공목적으로
비어놓은 땅이 공공공지예요. 건물 안 짓고 비어놓은 땅, 공공공지. 다 어쨌든 공간을 이루는 것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공간이 있고요. 그럼 이것과도 전혀 다른 게 유통공급이에요. 유통공급. 말 그대로 유통공급이라면 각종 유통에 관련된, 각종 공급에 관련된 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통업무 설비, 유통에 당연히 들어가고 뭐 수도, 전기 이런 설비가 들어. 아니 수도는 물을 공급하고 전기는 전기를 공급하고 이게 일본의 교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간을 이루는 광장 같은 게 되겠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완전히 다르잖아. 그래서 전기, 물을 공급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가스를 공급하고 열을 공급하는 각종 방송통신시설이면 방송통신시설이면 전파를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전파를 공급하는 방송통신 공동구. 나중에 배우신 공동구라는 것이 땅 밑에 지하에 도로 밑에 쭉 설치하는 그 지하 공간. 여기에는 주로 이제 수도, 전기, 가스 등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게 유통공급셀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구도 유통공급셀로 분류가 되는 공동구. 그리고 시장의 물건을 공급하는, 시장이 물건을 공급하는 유류시설, 송유, 기름을 공급하는 딱 늦게 잡으면 다 유통공급에 관련된 게 여기 다 모여져 있어요. 유통공급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4번에 공공문화체육이라고 해서 교통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고 유통공급도 아니고 다른 그 아래 뭐 다른 시설도 아니고 주로 이제 공공목적의 건물 하나에 불과한 것들 주로. 공공목적의 건물 하나에 불과한 것들. 학교, 공공청사, 공공적의 청사, 학교, 청사, 문화시설, 뭐 체육시설, 연구시설, 뭐 청소년, 휴게소까지 어떤 공공목적의 어떤 건물 하나에 불과한 것들이 공공문화체육시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방제시설 있잖아. 방제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특히 재해를 막기 위해서 나온 시설이 방제시설이어서 특별한 재해를 막는 것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하천, 유수지, 저수지 정도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다 재해를 막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 막을 방자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방화설비는 화재를 막기 위한 거, 방풍은 바람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수 물 피해, 사방은 모래사자를 쓰니까 모래 피해를 막는 걸 사방이라고 합니다. 방조, 조류 피해를 막는 게 방조예요. 다 방자 들어가 있는데 하천, 유수지, 저수지만 방자가 없는데 제가 하천이나 유수지, 저수지는 수재를 막는 거라 그랬잖아. 수재. 평상시 하천, 유수지, 저수지 같은 게 이제 잘 관리가 되어 있어야 특히 장마철에 아니면 태풍 왔을 때 수재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천, 유수지, 저수지가 수재를 막는다는 점에서 방제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의할 거 다른 거 이렇게 제가 하듯이 느낌 딱 잡고 억지로 안 해도 되고 주의할 거 6번에 보건위생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보건위생시설은 보건,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을 따지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즉 보건,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을 따지는 시설이라 건강하게 살자라는 그런 기반설이 들어가는 건데 맨 끝에 종합을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들어가겠지만 장사시설, 도축장이 여기 들어간다는 게 특이한 거 요건 따로 신경 안 쓰면 헷갈리게 됩니다. 장사시설이 죽음에 관련된 시설 다 모아놓은 거예요. 죽음에 관련된 시설, 장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묘지라든지 뭐 화장시설, 봉안당 이런 게 여기 들어가거든요. 장사시설이. 그리고 도축장은 소돼지 잡는 게 도축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장사시설과 도축장, 죽음에 관련된 시설이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는 보건위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죽음에 관련된 시설일수록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전염병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산 사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해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기초시설이 있어요. 이것은 하수도 맨 끝에 폐차장, 이 하수도와 폐차장을 특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중간에 있는 뭐 폐기물 처리 재활용 시설이라든지 빗물 저장 이용 시설, 수질오염 방지를 이런 건 뻔하거든요. 특히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도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 빗물을 저장해서 이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죠? 일반 물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이제 일반 물을 이렇게 정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줄인다는 점에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특히 하수도랑 폐차장 같은 거. 아까 수도라면 먹는 물 아닙니까? 그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유통공급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자가 들어가면 하수도는 쓰고 남은 물이기 때문에 먹는 물로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누구에게 공급하면 큰일 나지. 이건 유통공급이 아니에요.
요거를 방치하게 되면 토양에 오염이 생기기 때문에 환경 기초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폐차장도 차에 관련된 것이 아까 다 1번에 교통시설에 들어갔잖아. 교통시설에 차에 관련된 것들이. 그런데 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고 여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아니 폐차장에 있는 폐차되는 쳐가지고 무슨 교통에 이용을 합니까? 요거는 폐차하는 과정에서 폐유 등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 기초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 용어 중에서는 요게 좀 이렇게 제일 종류도 많았고,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용어 나오잖아, 그죠?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끝난 상태, 결정된 시설을 얘기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넘겨보세요. 광역시설이라면 역시 시설 앞에 광역이 붙어 있으니까 광역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잖아. 그러면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있는 시설이고, 방가로 이번에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종류를 광역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둘 이상의 특광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건 광역의 성격은 당연하고, 예를 들어 1번의 도로나 철도 같은 것처럼 개념상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있는 시설은 당연히 광역시설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고향 사이의 왕래를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하고, 이 도로는 걸쳐 있어야지만 왕래에 쓰는 거예요. 서울에만 있는 도로, 고향에만 있는 도로라면 광역이 될 리가 없죠. 걸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가로 이번은 꼭 걸쳐 있을 필요는 없다. 어느 한 곳에 존재하지만 둘 이상의 특광시설이 공동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도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항만공항이 대표적이에요. 항만이나 공항. 예를 들어 인천공항 같은 경우 인천시에만 존재하지만 어디에 걸쳐서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둘 이상의 특광시설이 관련되는 점에서, 공동 이용되는 점에서 광역시설이 되는 이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동구가 별도로 나와 있지만 이것도 아까 기반시설 중에서 유통공급에 속했던 건데 특별히 있잖아. 그죠? 주로 공동구라는 것은 공동으로 소개한 국어 또랑, 그래서 주로 도로 밑에 도로를 따라서 이제 지하에 쭉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걸 이제 하수도 막 지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공동구예요. 그래서 각종 전기 등 가스, 수 등의 공급 설비 등 통신 시설, 하수도 시설,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을, 하수도만 아까 그 유통 공급에 안 들어가고 환경 기초에 들어갔지만 대부분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들이 유통 공급에 관련돼서 들어가거든요. 이런 각종 지하 매설물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유지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여러 가지 지상의 미관을 해치는 것들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한 국어다. 또랑이 국어죠. 그래서 공동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통공급시설에 아까 들어갔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11번에 도심계획 시설 사업이 나와요. 아까 도심관리로 결정된 시설이 도심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으면 이거를 설치하는 사업이 도심계획 시설 사업. 말 그대로 도심계획 시설을 설치, 장비, 개량하는 사업 자체를 말하죠. 12번의 도심계획 사업이 아까 얘기했던 공적 개발을 했던 세 가지 사업을 얘기하는, 말 그대로 풀으면 도시군계획 사업은 어떤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관리 계획 내용 중에서 이제 아까 사업을 한다고 세 가지잖아요. 좀 아까 배웠던 도심계획 시설 사업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발법상 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요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사업을 하고 요거를 공적 개발하게 하는 겁니다. 까다로운 절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돼 있죠, 이제. 그 다음에 공공시설도 나오는데, 우리 공공시설이다 그러면 기반시설 앞에 공공이 붙어 있으니까 수많은 기반시설 중에서 특히 공공용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반시설은 공공성격이 다 있어요. 공공성격이 있는데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기반시설 중에서 몇 가지는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철도, 공원, 철도, 수도 이런 것이라면 누가 만들었잖아요. 당연히 그 밖에 다음에 공공시설에서 이건 당연히 공공시설에 들어가면서 그 밖에 일본의 항만공항 문화 쭉 있어요. 쭉 있는데 특히 요거를 한다면 웬만한 기반시설은 다 공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방가로 2번을 가지고 공공용에 속하지 않는 것을 좀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다면 방가로 2번에서는 방가로 1번과 달리
행정청이 설치하는 이 말이 전제가 돼 있거든요.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반대 해석을 하면은 이 반가로 2번에 해당하는 시설 세 가지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다 이 말이 들어가게 되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행정청이 설치했을 때만 공공시설이 되기 때문에 작은 거, 주차장, 저수지, 장사시설 아직은 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앞에 나오는 주차장만 해도 정확하고 해도 되고 뒤에까지 하면 좋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반시설 중에서 주로 민간 자본이 주로 투자되는 조그만 기반시설을 얘기해요. 뭐 고속도로 같은 것도 민간 자본이 투자하는 경우 있지만 그거는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다 공공시설이 되는데 주차장은 작게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아주 작게도 영업용 주차장 작게 그리고 저수지도 큰 거 여러분들이 연상하지만 시골에 가면 또 작은 저수지도 꽤 많아요. 장사시설이 아까 장사시설 뭐 화장시설, 봉안당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좀 주차장에서부터 장사시설까지 민간이 많이 요새 출자하는 이런 것들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하나요.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하나여 공공시설이 되는 것이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다. 보통 민간이 설치한다면 기반시설에는 속하지만 공공시설은 아닌 걸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만. 아무래도 공공시설에 해당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공공시설 아닌 것보다는. 그러니까 주차장이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게 공공시설이지 민간이 영업용으로 설치하는 주차장은 공공시설 아닌 겁니다. 기반시설은 속해도 그렇게. 14번에 이제 국가계획이 나와요. 국가 차원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아까 지금까지 한 도시군계획 내용은 지방계획이잖아. 지방계획. 도시군 단위니까. 이건 이제 국가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계획이니까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기본계획으로 정할 사항 또는 도시군 관리로 결정의 대상이 포함된 계획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차원의 계획이니까 중앙행정기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각부 장관, 중앙행정기관에 수립하는 것도 당연히 있고 다른 사람이 수립하더라도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해서 수립한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서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 내용이 포함된 걸 얘기해요.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도시군 지방계획이지만 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하겠다.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해서 한다. 이 말이 들어가는 부분은 따로 국가계획으로 보겠다는 것이.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 제가 인천공항학교 얘기를 했잖아요. 인천공항이면은 기반시설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기반시설은 관리계획 내용이잖아요. 관리계획 내용에 속하는 것이지만 인천공항은 인천시 차원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동북아시아 그 교통 허브 1위로 키우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국가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계획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속하도 이걸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 16, 17번 얘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잖아.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그래도 특히 15, 16번이 개발목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구역자라고 말이 들어가 있지만 아까 도시군 관리구역을 정했던 이 용도구역 5가지 구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에 속하면 관리계획 내용에 속한다니까요. 그러나 여기 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실 이 용도구역 5가지는 다 쓰임새에 따른 구역으로서 우리 개발제한구역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배워오시면 어떤 쓰임새, 그 용도에 따라서 구역을 따로 규제하려고 만드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2가지 구역은 여기 나오는 것이 어떤 쓰임새에 따른 구역이 아니고 순전히 기반시설 설치만 되는지 안 되는지와 관련해서 간단한 규제를 할 뿐이에요. 이런 크게 쓰임새에 따른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됐다.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인구가 늘어난 것만큼 기존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2가지 구역. 기반시설가 되면은 기반시설을 부담하라.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가 하려고 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자, 지금은 하여튼 4번째 하니까 이제는 제가 그림 안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림 안 그리고 계속 제가 그림을 그렸었는데 자, 15번 보세요.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 밀도를 관리한다 이렇게 분석이 되잖아.
그럼 개발 밀도는 개발이 밀집된 정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개발 밀도 얘기인데, 이 밀도가 너무 크니까 관리한다 그랬잖아. 밀도가 작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시골에서 무슨 개발 밀도를 관리합니까? 도시역처럼 개발 밀도가 너무 심한 곳에 그 심하니까 관리할 필요가 있죠.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곳을 관리한다. 그래서 어느 곳이냐,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기 포인트는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면 곤란하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설치가 안 되는 곳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기반설을 설치하려고 봐도, 예를 들어 도로가 부족해서 도로를 새로 설치하려고 봐도 너무 개발이 그동안 많이 심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양쪽에 큰 건물이 잔뜩 들어설 정도로 개발이 됐다면 당장 도로는 부족하지만 어느 쪽으로도 도로 넓이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넓히더라도 그쪽 큰 건물을 부셔버려야 되고, 부술 때 철거 보상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그래서 사실상 설치가 안 되는, 이게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가 곤란할 정도로 개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기반 설치가 안 되니까 인구는 줄여야 되겠다. 너무 기반설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그 방법이, 관리하는 방법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한다 그랬잖아. 강화한다. 완화가 풀어주는 게 많아요. 강화는 줄이는 것이고,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는 것만큼 앞으로는 새로 들어서는 건물이 낮은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는 그런 작은 건축이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는 완화가 주로 나오지만 공법에서 강화하는 거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건폐율 강화이기 때문에 강화의 밑줄을 탁 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반설 부담구역은 반대로 기반설 설치는 가능해요. 설치는 가능한데 기반설을 부족하게 만든 책임 있는 자에게 당신 때문에 기반설이 부족하게 됐으니까, 원래 기반설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인 제공자인 당신이 조금 비용을 부담하라. 그래서 기반시설을 부담시키게 한 땅이다. 분석하면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는 설치는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전제로 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아닌 걸 전제로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는 개발행위 허가제 나오는 이 15, 16번은 둘이 중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첩될 수가 없어요. 개발도 관리구역 아닌 곳을 대상으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기 때문에 동시에 될 수가 없지. 개발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기반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반설 설치 비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까 16번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설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기반설 설치하는 사업할 때 들어가는 설치에 대한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낼 것이냐를 보시면 되는데, 원인 제공자가 낸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개발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서 부족하게 됐으니까 직접 인구를 늘어나게 만드는 개발행위, 그거는 건축의 건축 중에서도 신축, 중축만 있다고 했잖아요. 건물이 신축되면 신축된 건물에서 살 사람이 들어옵니다. 증축이 되면 늘어난 증축되는 부분만큼 거기서 살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할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의 신축, 중축만 직접 인구를 늘어나게 만드는 개발행위예요. 예를 들어 건축물의 개축, 재축이면 종전규모 내에서 짓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 안 늘어나잖아. 형질 변경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인구 안 늘어나고, 토지 변경, 토지 분할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축의 신중축 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금액을 기반설 설치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파트에 가서 보시면 누가 이 설치 비용을 낼 것이냐, 건축의 신축, 중축 행위를 하는 자 중에서 일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용어였고, 그 다음에 계획과의 관계도 뻔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국가계획 배웠는데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둘 사이에,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서로 원래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 뭐가 우선해요? 국가 차원의 국가계획 우선해야지, 지방계획보다는. 근데 지방계획 중에서 만약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이든 이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이때 뭐 특수한 계획인 광역이 우선해야 되죠. 이건 둘 이상의 특권시에 관련된 계획이니까. 여기서 특수한 방향이 정해지면 이 방향 범위에서 도시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도시군은 이 방향 범위에서 이걸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순서예요, 그 순서. 그래서 이번에 양가를 1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계획은 둘 다 지방계획이잖아.
국가계획에 부합하라. 국가계획에 맞게 만들어야 되고요. 만약에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계획 내용이 국가계획 내용과 다르다 그러면은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이제 광역과 기본계획 사이를 얘기하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되며 만약에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시 내용과 다르다면은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야, 보통 요거 할 때 시간 여기까지 해서 시간 꽤 걸리는데 그죠? 1시간 만에 이제 끝났네. 요게 용어는 뭐 다른 거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약간 넓혀야 되니까요. 자 10분 쉬세요.